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반 강의 시작을 할게요. 오늘 실전사주 417강입니다. 오늘 종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2년 전쯤인가 한번 종격에 대한 얘기를 강의 때 한 적이 있는데 뭐 가끔 한번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사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들이라 사주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원래 사주 공부라는 게요, 공부하시는 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를 까면 10가지 질문이 또 생기고, 그거 하나를 깠더니 그 안에서 10개의 질문이 또 새로 생기고, 뭐 까면 깔수록 질문이 더 많아지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좀 누가 속 시원히 내 옆에 붙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그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속 시원히, 물론 좀 돈이 들기는 하지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상담에 명리적 질문을 잔뜩 가지고 오시는, 전 즐거워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이게 왜 이래요? 그러면 뭐 화를 내는 선생님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왜 이런가요? 하고 명리 얘기를 하면, 아싸! 명리를 아는 분이구나! 대화가 통하겠군! 하면서 저는 아주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늘어놓습니다. 사주 보고 종재격이다, 아니다 라고 하지 말고, 상담을 해보고, 종재격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돼요. 저는 이거 명리인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주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종재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단 종재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 왜 사주에 재가 많잖아. 지지가 전부 다 재성국에 재성이 투출이 됐잖아. 그럼 이게 재격이잖아, 재격. 재격인데 일간의 뿌리가 이걸 약하다고 할지 강하다고 해야 될지, 뿌리가 있긴 있는데 뿌리가 좀 약하긴 하죠. 일단 결론적으로 저하고 상담하신 이분은 종재격이 아니에요. 왜 종재격이 아니냐면은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할 문제예요. 뭐 이렇게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지역에는 그 무슨 사고를 가진, 사상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 어느 도시에는 범죄율이 높아서 뭐 100명 중에 뭐 마피아 조폭 확률이 뭐 100명 중에 5명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압도적으로 높은 게 100명 중에 5, 6명이 뭐 조폭 깡패 마피아야.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콜롬비아라든가 뭐 그런 나라들이 뭐 그렇죠. 이게 범죄율이 높은 나라들. 그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범죄자 확률 비중이 조금 높다. 근데 정확하게 알려면 그 마을에 살면 범죄자다가 아니라 그 마을 사는 사람인데 무슨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정확하게는 지금 직업이 뭐고 무슨 일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물어보면 마피아인지 아닌지 뻔하잖아. 근데 뭐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뭐 휴대하고 다니는 건 권총이고 주로 하는 일은 칼질이고 주로 하는 일은 욕설과 주먹질이고 이러면 이런 마피아겠구나. 뭐 이런 거고.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뭐 하는 일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뭐 의사일 수도 있고 청소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 형태에서는 종재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확인해 봐야 한다.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도사놀이를 하기 위해서 넌 종재격이야. 넌 돈에 미쳤어. 넌 돈 날라가면 넌 죽어. 넌 돈이 중요한 거야. 너의 인생의 중심은 돈이야. 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곤란하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저한테, 이분은 저 스페셜 상담을 하신 분이라 자신의 인생 얘기를 상당히 상세히,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그 상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더니 선생님은 참 특이하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어준 명리가가 거의 없대. 대부분 명리가가 자기 사주를 보고 자기한테 이렇게 지시를, 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저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뭐 이러더래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거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부에 한 10분, 20분을 제가 들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냐. 그래서 아니, 상담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분도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셨는데, 자, 사주에 재성은 많은데 이 사주가 재성만 있느냐?
인성 있잖아.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인성. 그럼 이사주의 월주간지가 뭐예요, 월주간지가? 재성과 인성이잖아요. 그럼 이사주의 이번 생 미션 자체가 제격인데 인성 적당히 쓰라는 거야, 인성. 그래서 삶의 가치를 높이시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주를 상담을 하면서 당신 삶의 이번 지구별 체험의 주요 미션은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만 하고 살지 말고 적절하게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실제 이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월주 간지 자체가 제극인으로 돼 있는데, 자, 이분 좀 사주를 보자고요. 뭐 없는 건 뭐죠? 뭐 식신상관이 안 보이네요. 금기운이 지금 안 보이죠? 식신상관이 없고. 많은 건 뭐죠? 뭐 재성이고. 그러면 이게 식상생재가 아니고, 자, 일단 사주에 재성은 많은데 식상이 없으면 이게 손발 써서 돈 버는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사실 아니어야 돼. 그리고 아니어야 돼. 자, 그러면 손발 써서 돈 벌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 머리 써서. 그럼 인성을 쓰면 머리 써서 하는 거죠. 인성. 또는 관성을 쓰면 관이 먹여 살려준다. 뭐 이런 거고, 이제. 이 사주는 관인 기운을 천간에 가지고 있죠. 관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는 제격이고 재를 내가 다루는 형태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해 보자고요. 이 사주를 해석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천간에 드러난 자리, 제가 이 월간하고 연간 자리를 쇼케이스 자리, 대표 상품 내걸었다라고 하는 자리에, 실제 대표 상품은 이거 내걸었는데 실제 밑에 있는 상품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주는 천간에 관성인성을 걸고 있으니까 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은 재성을 다루는 일이고, 특히나 이 재성을 시간에 올려서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그러면 이 사주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형태는 뭘까? 직장 조직에 소속돼서 직장 조직의 재물을, 재화를,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그걸 내 개인적 영역으로 갖고 와서 직접 다루고 있으니까 직장 조직의 돈을 자기 재량권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 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분이 직업이 금융회사에서 선물거래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무슨 이게 이제 주식, 선물, 옵션 뭐 해가지고 이제 여러 파생 상품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주식이죠. 호신쌤도 파생 상품 잘 몰라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이요? 그랬더니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이죠. 선물 거래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제가 그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를 갖다가 자기가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뭐 풋을 날리든가 콜을 날리든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이 막 계속 다운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들과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하락에다가 지금 걸고 있다 그러죠. 이제 콜옵션, 그걸 보고 풋옵션이라고 그럴까요? 풋옵션. 한 달 후에 한국의 주식이 내릴 것이다에다가 그냥 막 올인을 해서 미리 돈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내려야 걔네들이 이익을 보니까 어떻게든 한국 주식 내려라 해서 한국의 주식들을 막 갖다 판대.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버니까. 뭐 그런 것 같은 건데, 일종의 선물이라는 게 미리 완성되지 않은 물건의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선물을 하려면 뭐가 뛰어나야 되냐면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돼. 아마 점쟁이들이야. 한마디로 점쟁이들. 미래 예측 능력이야. 명리학에서 미래 예측 능력 하면은 그게 무슨 조합이냐면은 재극인. 재성을 보면 인성을 한다. 인성을 보면 재성을 한다. 그게 원인을 보면 결과를 한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 사업계획서를 딱 보면 이 사업계획서가 2, 3년 후에 잘 될지 안 될지가 그냥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게 재극인 판단 분석 능력이죠. 원인을 보고 결과를 유추하죠. 원래는 원인을 보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유출해야 되는데, 재극인이라는 애는 그 사이에 과정을 뜻하는 식신상관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원인을 보고
과정이라는 식상을 거쳐서 결과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원인만 보면 바로 결과로 바로 가져간다. 이게 일명 떡잎을 보면 안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제극인의 표현이죠. 될성식품 나무는 뭐부터 다르다. 사업계획서를 딱 보면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알겠다. 이 주식의 향후 그래프와 그동안의 과거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 이 주식은 한 달 후에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 회사의 사업 비전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건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를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아는 거야. 그게 제극인이야, 제극인. 재성과 인성의 조합이죠. 재성과 인성이 이왕이면 맞닿아 있으면 직방이죠. 자, 근데 이 사주는 재성과 인성이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 이 월주 간지가 자체 제극인 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명 재성이 인성이고 인성이 재성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주는 모듈 구조로 돼 있어요. 모듈 구조. 물론 옛날 명리책에는 모듈이라는 영어식 표현이 없는데 모듈 그냥 부품이 세트로 돼 있다. 보통 자동차도 모듈 구조로 돼 있죠. 엔진부, 기아부, 그다음에 뭐 운전석, 편의석부 뭐 이런 식으로 뭐 큰 배 같은 경우도 뭐 기관부, 뭐 항해부 뭐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부품을 모아다가 걔네들을 척척척척척 조립을 하면은 조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 무기 같은 거 만들 때는 부품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으면은 대충 이 부분에 고장 난 것 같다면 그 모듈을 통째로 바꿔. 그냥 그 모듈을 탁 꺼낸 다음에 다른 완성된 모듈을 그냥 그 자리에다 탁 끼워넣어. 이거 언제 점검하고 뭐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알아. 모듈을 교체하다. 탱크나 장갑차 같은 전쟁 장비들은 철저히 모듈화 시켜서 해당 부분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버리죠. 사주는 4개의 모듈로 돼 있어요. 모듈.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하나의 모듈, 이게 한 덩어리죠. 이게 간지죠. 이게 모듈을 명리말로는 이제 간지가 되는 거예요. 청간과 지지. 이 간지가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영향력을 미치면은 지지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요. 지지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면 자동으로 붙어 있는 천간하고도 영향을 미쳐. 이 사람의 몸도 모듈화되어 있어서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보통 뇌에서 움직이는데 이 뇌하고 사람의 장하고 이렇게 직방 연결돼 있대. 그래서 모듈로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일명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과민성, 신경성,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왜 설사가 나오는 것일까?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왜 뱃속이 뭐 망가지고 더부룩한 것일까? 뭐 왜 내가 기분이 나쁜데 왜 뱃속에서 뭘 먹어달라고 난리가 났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하고 사람의 감정은 서로 모듈로 연결돼 있다. 장 건강이 나쁘면 컨디션 전체가 나빠지고 또 감정도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병화하고 재성이 함께 연결돼 있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거야. 편인을 라이프로 보고 재성을 워크로 보자면 쉬는 만큼 돈 번다. 이러면 되죠. 둘은 같이 움직이잖아. 병화가 강해지면 자수도 강해지는 거야. 잘 놀면 잘 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다음. 공부를 하면 재물이 커진다. 이것도 되죠. 인성이 상징하는 공부를 하면 그럼 이런 사주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돈이 많아져요. 뭐 그럼 이런 사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안 썼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약화되죠. 이 사람의 감정과 이 뇌와 장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소화가 잘 되면 기분도 좋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병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분이 나쁘면 돈도 못 번다. 가방줄이 짧으면 못 번다. 그렇죠? 인성을 쓰지 않으면 돈도 못 번다. 그러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무슨 공부를 하면 좋아? 무슨 공부? 돈 공부. 돈 공부가 뭐죠? 대표적인 그게 주식이잖아. 뭐 주식, 선물, 옵션, 뭐 부동산, 금융, 재테크. 그러면 이 사주는 돈 공부에서 머리로 돈 버는 사주네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머리로 돈 버는 사주.
그럼 이제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물론 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40명 정도 태어났을 거예요. 남자, 여자 합치면 80명, 여자만 한 40명 정도가 태어났을 텐데 다 동일한 사주들이 무슨 증권회사에서 선물 옵션을 했을까?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은데 이분은 이 사주의 어떤 잘 쓸 수 있는 요령들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잘 쓰고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19살인데 지금 사주를 보러 왔다 그러면 아유 금융회사에 한번 다니고 금융 공부를 하시면은 이 사주는 손발 써서 식상으로 식상생재하는 사주 아니니까 그럼 식상생재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뭐 편의점을 운영한다든가 뭐 물건을 판다든가 뭐 물건을 제조, 생산, 유통, 판매 뭐 하는 것들이 다 뭐 또는 기술을 써가지고 뭐 물건을 고쳐준다는 식신제살 스타일도 아니고 뭐 상관 대살 스타일도 아니고 일단은 식신상관을 쓰지 않고 주로 관에서 인성을 써가지고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재성이 내 시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재물 다루는 내 재량권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실제 이제 이분이 금융회사에서도 일을 했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거야. 이 사주는 일만 하지 마라. 내 삶도 중요하다. 즐겁게 살아라. 내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가 한마디로 말해서 워크 앤 라이프, 워라밸을 추구해야 되는 사주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인성이 없고 뭐 여기까지 뭐 임자에다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뭐 재생살에다가 재성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정말 돈에 목숨을 건 사람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사주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하신 이분한테 종재격이 아닙니다. 종재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돈과 일에 미쳐 있다면 종재격입니다. 근데 당신이 돈과 일에 미쳐 있지 않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즉 워크 앤 라이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 사주를 매우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보는 거죠. 원래 제극인 사주들은 이게 좀 스마트하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주 미션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래 그 제극인 형태가 약간 게으른 부자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 뭐 늦잠 실컷 자고 그런데 뭐 몇 시간 일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그렇죠. 손발 안 쓰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돈을 벌까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이제 스마트 장비를 잘 활용을 하고 세상에 편리한 물건들은 저 무식상 제극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세상에 편리한 물건들은 왜 무식상 어떻게 빨래를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해서 세탁기가 만들어져서 머리는 좋으니까 머리를 써 세탁기를 만들었고 저기를 언제 걸어가냐 자동차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한테 언제 그 얘기 전하냐 해가지고 통신 장비가 만들어졌고 뭐 그렇죠?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있냐 해가지고 중장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시골 농산지에서 만들어 농산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아주 단순화시켜 중간 생략, 과정 생략 이거 저기 농어촌 인터넷 사업 해가지고 쇼핑몰 만들어서 산지 직송 고객에게 바로 전달해 드림 이거 중간 생략이잖아. 아무튼 중간 생략 들어가는 게 다 무식상 제극인들이 만들어낸 IT. 회사에 보면은 전자결제 시스템 해가지고 번거로운 결제 절차를 한 번에 하세요. 뭐 요즘에는 한국은 각종 무슨 신분증 등록이라든가 각종 서류 같은 거를 뭐 이정부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놨죠. 직접 뭐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도 다 무식상 제극인들의 작품들이다. 꼭 손발을 써야 되나? 어떻게 과정 생략하고 바로 결과를 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세상 편리한 물건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 사주도 그런 형태의 사주들이다. 자, 일단 이 사주에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일복 많다, 재물복이 많다. 하지만 너무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분은 지금 보니까 미혼이세요. 지금 갑자년생이시니까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이제 몇 개월 있으면 해가 바뀌어서 이제 앞자가 3자에서 4자로 바뀌실 부록으로 가실 나이신데 요즘에는 미혼 30대 후반 분들이 나이를 알 수가 없죠. 요즘에는 다들 세련되게 사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이분이 이제 경제력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뭐 자기도 개인적으로 뭐 주식이나 선물 거래를 해서 돈을 벌고 또 금융회사에 가서 또 실적을 되게 잘 내주나 봐요. 우리 이런 사주가 이게 회사 실적이죠. 이게 관에서 시키는 일 하여 관의 재물을 내가 다루어서 실적 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제극인이고 여기도 제극인이잖아요. 사주 제극이 잘 돼 있는데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관에 오래 붙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분은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 책임이 무너질 때쯤 이분은 뭘 걱정하냐면은 직장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 조직에서 나의 존재나 나의 실력과 능력을 안 알아줄까 봐 걱정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내 실력이 들통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킬까 봐 도망가시는 분이지. 그런 분들이고 직장에 보면은 그 대체로 좀 이렇게 성과가 좀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일을 안 줘. 그분한테는. 근데 좀 일을 맡기면 막 척척 막 100%를 100점짜리를 맡기면 막 200점짜리 리포트를 써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막 이 팀 저 팀에서 야, 이 일도 좀 네가 해주라. 야, 이 일도 좀 네가 해주라. 보통 그런 분 위에는 이렇게 일이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여.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발 나한테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저 일 못해요. 저 일 못해요. 저한테 뭐 좀 시키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 이분이 올해서부터 이민년, 계묘년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올해 이민년 된 지가 6개월 됐고 내년에 계묘년이죠. 이 사주가 올해 이민년, 계묘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천간, 재성, 지지관성이죠. 재관운이거든요. 재관운. 보통 이렇게 되면 재관운, 이 사주가 재관운을 만나게 되면 실적이 천간으로 드러나고 지지에서 관이 따라 들어온다. 이게 실적 내고 직급 올라가는 운이에요. 이분이 벌써 회사에서 무슨 부서 팀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제발 그것만은 싫습니다. 계속 나 회사 그만둘 겁니다. 나 그 자리 나를 책임자로 맡기면 안 할 겁니다. 하다가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부팀장이라도 해다오 해가지고 부팀장을 맡으셨어요. 근데 팀장 시키면 바로 직장 그만두고 나갈 거래. 그냥 집에서 들어 누울 거래.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했죠. 내년이 되면은 계묘년이 되겠죠. 그러면 계묘년이 되면은 이게 무게합하는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전담해서 다루는 고정 수익이 생길 것이고 지지에서 묘목이 들어와서 자묘용 하다가 묘술 합하고 이제 합해지는 일이 생기죠. 약간 어긋나다가 묘술 합하고 나의 개인적 영역에 관이 붙는다. 이건 그래서 제가 고정 수익 생기고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분이 남자는 늘 평생 끊이지 않고 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 관을 잘 쓰신 케이스죠.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당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19살에 시집을 갔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게 보통 일찍 결혼하는 관줄이잖아요. 보통 평관이면 어찌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케이스들이 많은 거고 뭐 어쩌다 보니 어떻게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거. 특히 이 사주는 5세에서 15세까지 일찍 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딱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일찍 결혼하는 부모님 등살에 21살에 결혼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각인데 다행히 이분이 현대 여성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 선택이에요. 사주에 관 있다고 해서 그냥 하고 결혼 뭐 그런 사람도 많긴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내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삶을 추구하고 있다. 자, 일단은 종재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주 보고 종재격이다, 종재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 사주 내에서도 그 사주 내에서도 정말 종재하는 사람이 있고 즉 종하다, 무언가를 추구하다, 따라하다,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다가 종이에요. 그러면 보통 종격에서 가장 유명한 게 종재격하고 종살격이거든요. 종살격, 관성에 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권력에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권력에 미쳤다. 우리나라